한국에는 귀인이 많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천국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인들 또는 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소룡이를 발차기를 가르치고 그 원펀치를 가르쳤던 사람이 한국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태권도 사범이라고 그래요. 한국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공부가 되고 또는 진면목을 감춘 사람들이 안 드러나는 거죠. 한글이 그렇게 훌륭한 문자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뭐 그냥 시큰둥해요. 제일로 한국 사람들이 인정받기 어려운 게 우리 같은 동족 한국인은 한국인에게 인정받는 게 어려워요. 특히 우리 가족들 제일로 큰 장벽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냥 항상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져도 여지없이 뭉개버리죠. 참 능력을 인정받는 게 한국에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 잘 인정받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면 그냥 묻혀버려요. 다 그냥 똑같은 사람 취급받아. 찾는 사람한테 찾고자 하는 것이 찾아집니다. 찾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뭔가를 정보를 접하면 그런 것을 빠르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마치 스승이 필요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뭔가를 알아차리고 하는 건 있는데 완성도가 떨어져요. 완성도. 정점에 또는 굉장히 고점에 달하는 사람은 소수, 많지 않아요. 똑같이 정보를 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도달하는 사람 또는 그런 상위의 어떤 만족도를 성취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요점은 뭐냐면 자신이 필요한 게 뭔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 막연히 뭘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막연함이
정확한 타겟을 향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막연함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좁혀집니다. 많은 타겟 중에서 뭔가로 좁혀지기 시작해요. 그럼 꾸준히 그 어떤 원함을 가졌을 때 가능해요. 글자적,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학자나 책, 문헌 등을 접하면 좋겠죠. 근데 감각적으로 체험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저는 스승을 만났을 때 첫 만남은 뚜렷이 기억해요. 지금도 어느 모임에서 봤는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나이는 나보다 어렸지만 나 뭔가 물어봤어요. 또는 내 어떤 그 상태들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나는 그냥 맡겼었어요. 묘하게. 첫 만남이 그런 거였어요. 그냥 그런 상황이 벌써 정해져 있었어요. 만날 때부터. 나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때 29살이었고 스승은 22살. 2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마치 다시 안 올 기회 또는 100년, 1000년에 한 번 올 기회인 것처럼 자꾸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마르면 우물을 찾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겠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 올리고 있지만 되게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글자로 아무리 잘 알고 경전을 잘 외워도 그건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되기에는 너무나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걸 자꾸 체험함으로 해서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고 그 체험들은 또 다른 체험들을 끌어당깁니다. 글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보기 시작하면 더 다른 것들을 계속 끌어당겨서 경전을 더 많이 공부하게 탄력이 붙죠. 닦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수행센터들이 한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남방 방식도 있고 이 한국의 전통 방식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디 가도 참 만족스럽지 못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는 만족스럽기도 하고.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원숭이가 이 나무를 잡고 있다가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저쪽 나뭇가지를 잡고, 또 이 나뭇가지 잡고 있던 나무를 놓고 저쪽에 놓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뭇가지를 잡는. 그래서 어디에 안착하지 못하고 계속 배회하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써놓은 것들이거든요.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디와 잘 맞는지. 그래서 일단은 해봐야 돼요. 불만족스럽던 만족스럽던 인연 지어졌으면 거기서 뭔가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이 왜 나한테 잘 맞는가, 또는 왜 나에게 안 맞는가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해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해보길 권합니다.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요즘에는 영상 미디어들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다 이야기해줘. 여행도 또 다니면서 대신 여행도 해줘. 음식도 대신 먹어주고, 뭐 대신 안 해주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너무 대리만족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정보들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마치 자기 체험인 것처럼 착각해버려요. 내가 아는 것처럼. 안 그렇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경험이 소중합니다. 법이 가벼워지고 더 흔해지는 때에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귀한 줄 아는가? 하나라도 제대로 알았을 때, 또는 하나라도 제대로 체험해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정확히 알아갈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건 좋지만 그거는 본질을 흐려버릴 수 있어요. 인연 지어졌을 때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기 특성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자꾸 안으로 향해야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 5분, 10분이라도 앉아서 자선을 하십시오.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형식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 인간 세상에 형식이라는 게 발달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형식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형식은 내 마음을 좀 더 다스리는데 또는 정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군더더기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 남기는 그 형식이라는 것은, 그 형식에 매몰돼서도 안 되지만 형식을 잘 활용하고 그 형식 안에 있으면서 그 형식이 주는 가치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형식을 따라 행해보면 그 형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항상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익숙해지지 않았고 아직 처음이고 그런 것을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잘 정리해 놓은 그런 형식들을 따라서 해보면 좋아요. 수행이 됐든 공부가 됐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요? 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서 그런 역사의 어떤 기록들도 있습니다만 요즘이야 마치 그런 것 같아. 꼭 전쟁이 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가 너무나 이제 일일 생활권에 들어와 버리니까 저 반대편에 일어난 전쟁도 이제 우리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저 먼 나라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현실들을 좀 직시하시고 사유해 보시고 너무나 뭔가 다 세상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세상을 갈수록 세상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죠. 무겁게 볼 필요도 없지만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정보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내 정신을 차려서 나의 기준으로 이런 대상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명상에 할애하십시오. 시간을 결과 보자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힘들다면 어떤 식으로든 명상이란 걸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연 지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연이 처음부터 철커덕 물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알아봤을 때 꽉 물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 인연들이 있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연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는 흘러가는 인연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든 맛을 보세요. 맛. 그러다 보면 그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것을 만들려면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본다. 느끼고 본다.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지. 이 하루하루 가는 시간들 막 바쁘게 살고 이런 게 아니고 귀하게 여기는 게 중요해요. 잠을 자더라도 귀하게 하루 쉬더라도 귀한 시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뭘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도 잘 쉬면 놀 때도 잘 놀면 그게 시간을 잘 쓰는 거 아닌가요? 의미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늘 그때그때 인식하면서 삶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알아차리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그 찰나의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기 바랍니다.